안녕하세요. 다니 린드만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처음에 손에 쥐었을 때 그 감동 기억나십니까? 이제 단순히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하고 심지어 여러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많은 도움을 우리는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스마트 의료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션과 정보통신 기술이 만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이 스마트 의료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던 의류에 스마트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의류 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젠 옷뿐만 아니라 가방과 신발까지 그야말로 온몸을 IT로 무장한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스마트 의류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섬유 산업의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의류 시장이 이미 그 서막을 올렸는데요. 그 선도에서 스마트 의류 개발과 제품화에 힘쓰고 있는 오늘의 전문가. 숭실대학교 유기신 소재 파이퍼 공학과의 김주용 교수를 만나봅니다. 네, 스마트 의류는 한마디로 똑똑한 옷입니다. 일반적인 옷이 할 수 없는 안전 보호 기능이라든가 발열 기능이라든가 또는 에어컨 기능이라든가 다양한 기능을 전자 장비와 결합을 시키는 방식 또는 섬유 자체가 전자 기기가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류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주용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스마트 의료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딱 봐도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굉장히 패셔널 하시네요. 저는 이제 섬유공학과를 나왔는데 섬유공학은 옷을 만드는 소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이나 뭐 원단을 하는데 이제 연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옷 쪽으로 가는데 네네. 이제 옷을 좀 자꾸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기능이 많이 붙고 좀 네네. 똑똑하고 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성이 많이 들어간 옷을 좀 만들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 전자하고 네네. 결합이 되는 옷을 통해서 좀 똑똑한 옷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좀 뭔가 사회에 좀 기여하고 싶다. 네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군사용 목적이었던 초기 스마트 의류는 이제 기능성을 넘어 패션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광섬유로 제작된 LED 스마트 의류는 패션쇼에 선보일 만큼 디자인과 편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요즘은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기능성은 높이고 디자인은 무난하게 제작하는 것이 스마트 의류의 새로운 트렌드. 땀을 흡수하는 운동복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줄 발열 점퍼까지 첨단 기술의 집합체로 떠오른 스마트 의류. 좀 더 알아볼까요? 스마트 의료라고 하면은 사실 일단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기기들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약간 일반 옷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반 의류가 못 가진 그런 기능을 전기의 힘을 빌어서요. 전자 장비의 힘을 빌어서 이제 구현하는 옷입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를 장착하고 발열판을 붙여서 우리의 뭐 등 부분을 따뜻하게 가열을 한다든지 또는 뭐 허리 부분을 가열을 한다든지 또는 신발 깔창에 넣어가지고 뭐 따뜻하게 우리 발을 네네. 덮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을 이제 갖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죠. 너무 신기한 네.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핫팩이었거든요. 아, 유럽에는 핫팩이 없어요. 아. 독일에는 핫팩이 없는데 근데 교수님 연구하시는 그 분야를 보면은 핫팩도 좀만 네. 있으면 없어질 것 같네요. 만약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의류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니까 네네네. 이제 편하게 느끼는 거죠. 스마트 시계 같은 거 보면 이제 wearable 기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착용해서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인데 그거는 스마트 의료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잘 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면의 질을 뭐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는지 얼마나 네네. 코를 거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 이 시계를 차고 잔다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때 시계 안 차고 자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잠옷의 자연스러운 형태로 의류의 형태로 잘 이렇게
편입을 시켜 놓으면 네네. 다음 날 우리가 확인하고 아 내가 지난밤에 이렇게 잠을 잤구나, 내가 좀 안 좋구나,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스마트 의류는 우리한테 주는 자연스러움, 그쵸.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가 네. 곧 의료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포도기에 쌓여가지고 네네. 또 죽을 때도 수위에 입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네. 옷은 우리의 이제 제2의 피부라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아주 좋은 어떤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어떤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합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뭐 우리 이제 시원한 옷을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은 외부 온도가 더운지 찬지 이걸 일단은 측정을 해야 되니까 네. 센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센서. 일단 외부 환경을 측정을 하는 센서. 네. 만약 측정을 한 다음에는 또 뭐 가열을 한다든지 또 시원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어떤 또 장비가 들어가야 돼. 그걸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가 이 안에 이제 내장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센서들이 이제 체온도 측정할 수 있고요. 측정하고 네. 그다음에 외부 온도까지도 다 같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해서 네. 결합시키는 그게 이제 거구나. 기술이 더 깊어지면 네네. 그걸 이제 온도 센서도 딱딱한 그 뭐 반도체 센서를 쓰지 않고 네네. 천 자체가 원단 자체가 이제 온도계가 돼서 더 자연스러운 원단 100% 네네. 이루어진 스마트 의류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겠죠. 갑자기 그 영화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성룡이 나온 영화 중에 네. The Tuxedo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트 입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약간 그런 네, 실제 거- 그런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옷이 자체적으로 빛을 막 바꿔가지고 네. 숲 속에 들어가면 숲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우리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거고요. 군인들한테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굉장히 위장복이 굉장히 중요한 네네. 그 밀리터리 군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 이미 개발된 상태예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미국은 네. 뭐 오랫동안 연구를 계속 해왔고 우리나라도 최근부터 우리나라는 사실 오랫동안 이 군사용품은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위장복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어떤 도전 과제가 될 거고요. 최근에 그 영상도 봤던 것 같은데 SNS에서 돌고 있던데 어떤 사람이 그 정말 해리포터처럼 네. 그런 투명 뭐 복장 같은 거 입어서 네. 뒤 있는 거 그냥 가려지듯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그냥 투명 인간 네. 될 수 있는 그런 네. 옷도 이미 개발된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영화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그게 연출에 의해서 되는 건데 실제 지금 그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네. 음의 굴절률을 가진 메타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 그 물질. 메타 물질이라는 거 가지고 옷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게 본다는 거는 빛이 여기 들어가서 반사가 돼서 내 눈에 네네. 와야 되는데 이게 쟤를 뒤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쵸. 그럼 저는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뭐 당장 1, 2년 안에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네. 지금 작은 어떤 스케일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옷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인기 끊는 어떤 스마트 의류도 따로 있나요 혹시? 대중들한테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게 막 번쩍거리고 이게 패션성을 주는 의류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이렇게 막 발광을 하고 또 예를 들어 클럽 같은 데 갔을 때 막 네네네. 음악 소리에 따라서 발광의 패턴이 바뀌거나 네네. 이렇게 재미를 주는 그런 그렇죠. 것들 그런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꼬마 애들. 네네. 애들의 어떤 안전을 아하. 보장해 주는 장치요. 예를 들어서 이 옷을 입고 엄마가 이제 놀이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가 한 30m 밖으로 벗어났다. 네. 누구한테 납치당해서 갔다. 그러면 엄마 핸드폰으로 막 경고를 알려주고 알람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안전 분야에서 좀 어떤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많이 급해서 네. 양말 신을 때 네. 이거 항상 확 이렇게 당기니까 네. 빵꾸 굉장히 빨리 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한번 좀 개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빵꾸 나는데 자연스럽게 다시 이렇게 꼬매지는 그런 양말 같은 거. 자동으로 꼬매지게 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면 네네. 이제 이게 비즈니스가 회사가 다 망할 것 같아서 아마 그 기술이 개발이 돼도 그럴 수 잘 있겠다. 만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어머, 이게 누구죠? 우리의 4차원 리포터 아닌가요? 평범한 계단도 런웨이로 만드는 우리의 리포터. 아니 그런데 오니월의 겨울 점퍼라니? 역시 4차원 리포터답죠? 여러분, 따뜻한 봄날에 웬 스키복이냐고요? 제가 여러 개 입었던 그 모든 옷들이 다 스마트 의류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스마트 의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다양한 신소재 섬유 개발을 통해 국내 스마트 의류의 혁신 기술을 연구 중인 숭실대학교 패셔노이드 연구센터. 마치 의류 매장 같은 연구실 곳곳에 점퍼와 티셔츠, 장갑과 운동화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곳에서 탄생한 스마트 의류라고 합니다. 여기는 바지네요. 네, 근데 뭐 바지예요. 바지에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도? 이거 왠지 운동복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사이클 탈 때나 아니면은 헬스장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네. 옷을 입으면 내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좌측 다리만 운동을 많이 했는지 우측 다리만 운동을 더 많이 했는지, 밸런스 있게 운동을 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아니 뭐가 들어있길래 어떻게 그런 근육 뭐 움직이고 좌측 우측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죠? 그 비밀은 바로 바지에 조그맣게 달린 이 둥근 모듈에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연동된 이 모듈은 물리적인 근육의 팽창량을 파악해 운동 전후의 근육 상태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아니 그러면 얘가 지금 붙였을 때는 운동할 때 제가 예. 뭐 스쿼트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맞아요.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알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신기한데요? 네. 대박인 제품인데요? 실제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네. 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하나 입어볼까요? 바지에 여기 이렇게 모듈이 달려있는 게 있는데 모듈 하나만 부착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동복만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짠! 입고 나왔습니다. 이 바지가 바로 센서가 장착돼서 근육량을 알려주는 그 바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뒤에 이 모듈이 장착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때 근육량을 측정해 준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운동을 해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약간 좀 밸런스가 더 네. 우위를 보이는 걸로 알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조금 힘을 많이 주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근육 활동량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걸을 때마다 밸런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운동하는데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진짜. 근육 활성도 측정만큼이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빛을 내는 LED 스마트 의류. 신기한 것은 의류 자체에서 빛을 발산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류가 통하는 전도성 실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류가 통한다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쉐이들이 여기에 이제 그 피복 전선 대신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러한 피복 전선들은 네, 굉장히 유연하지가 않죠. 그렇죠. 약간 뻣뻣하고 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착용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실드를 사용하면은 세탁도 할 수 있고 착용감도 좋아질 수 있죠. 전기가 통하는 실은 전도성뿐 아니라 탄성과 촉감까지 좋아야 비로소 스마트 의류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전기가 통하는 잉크도 있는데요. 원단에 전도성 잉크를 코팅하고 건조하면 더 감쪽 같은 스마트 의류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그 밖에도 신축성 있는 원단을 만들기 위해 인장력 테스트를 하는 등 신소재 섬유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기술이 더해져 한 벌의 스마트 의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쿠션인데요. 네, 진짜 그냥 쿠션인데요? 그죠? 아무런 네. 무엇인가가 없는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에 버튼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냥 이거 뭐 자수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일반 쿠션이랑 똑같은데 여기서 소리를 낼 수 있다고요? 네. 이게 섬유 재료라서 일반 쿠션하고 똑같은 느낌을 주지만 네. 여기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TV라든지 태블릿 PC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소리가 난다는 거죠? 진짜 나는데?
지금 들리세요? 아니 이거 눌렀는데 소리가 나요. 이거는 건반인데요? 장난감용이고요. 애들 장난감을 사용했는데 애들은 딱딱한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원단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천이 이제 악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연주도 할 수 있고. 우와. 이게 진짜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섬유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은 의류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운동화는 바닥에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를 넣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여기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가 어디에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발의 압력을 측정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신체 정보가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운동량도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걸음걸이가 정상적으로 걷고 있는지 등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인식해서 네네. 우리가 그러면 뭐 평발이나 이런 네. 사람들한테도 맞습니다. 네. 뭔가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네, 어떤 맞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착용하는 것들을 스마트 의복을 입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스마트 의복은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상 속의 옷이 현실이 되는 스마트 의류 시대. 옷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은 물론 아름다움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가까운 미래, 누구나 스마트 의류를 편하게 입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옷도 좋아해서 지금까지 의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스마트 의류를 보고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지금 본래의 의류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패션과 IT를 융합한 스마트 의류. 스마트 의류의 혁명이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이 이제 그 개발하고 계시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네. 이거 다 교수님 개발하신 그런 것들? 네,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스마트 의류면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나요? 남성용 숏팬츠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는데 네네. 얼마나 팽창했느냐, 얼마나 수축했느냐를 정확한 수치를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냥 일반 천도 있네요. 네. 제가 내부에 들어있는 이 똑똑한 섬유를 좀 이렇게 시연해 드리려고 가져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게 압력에 반응하는 섬유입니다. 이게 누르면은 이렇게 세게 누르면 더 밝아지고 하는 이런 압력 섬유인데요. 스마트 침대를 만든다든지, 그럼 내가 밤에 어떻게 몸부림을 쳤는지, 네네. 뭐 내가 호흡은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고요. 이쪽 섬유는 이제 터치를 인식하는 섬유입니다. 이렇게 대기만 하면 살짝만 누르지 않고 대기만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네네. 의류로 만들어 놓게 되면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살짝 대기만 하면은 살짝 대기만 하면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은 슬라이드를 인식해서 뭐 특정 전화번호를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반대로 슬라이드하면 뭐 전화를 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요 세 번째 여기 이제 스트레치라 그래갖고 잡아 당기면 이렇게 불이 당기면 이런 것들은 이제 벨트를 해서 입으면은 내가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네네. 한 달 후에 허리둘레가 뭐 커졌는지 줄었는지, 뭐 네네. 허벅지가 굵어졌는지 가늘어졌는지, 또 임산부들 우리 아기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도 장갑이 있네요. 네. 이거 어떤 장갑인가요? 이 장갑은 산업용 안전장갑입니다. 이 작업용 장갑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불에 안 타고요. 망치로 때려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네. 보시면 여기 부분이 딱딱하고요. 네네네. 이 장갑이 굉장히 그
비싸게 팔리는 산업 안전 장갑인데, 근데 아무리 이런 안전 장갑이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전화가 왔을 때 이거를 벗고 핸드폰 끈에다가 이 사고가 나니까 이 장갑은 꽂고 그냥 꽂은 상태에서 버튼만 누르면 통화가 갈 수 있게 만든 터치 프리 장갑입니다. 이 장갑으로 통화가 된다고요? 네, 바로 통화가 됩니다. 스마트 장갑의 놀라운 기능 지금 공개합니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 네. 그러면은 자기 전화기가 네. 당연히 예, 가까운 거리에서 네, 해야 될것 맞습니다. 네, 한 뭐 블루투스는 보통 한 30m 이내니까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통화를 받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엄지다가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 전화 왔는데 그러면 제가 누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니엘 씨죠? 예, 교수님. 이게 작업 중에 전화 끊으시다가 큰일 나니까 항상 이 장갑을 이용해 주세요. 너무 신기하다. 교수님 점심 뭐 드셨어요? 저는 오늘 굶었습니다. 오늘 굶으셨어요? 일이 많아가지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와, 이게 진짜 실제로 되는 거구나. 네. 와, 너무 신기해요. 네. 장갑은 네. 이미 지금 상용화돼 있는 상태죠? 지금 뭐 이제 시제품은 다 돼 있는데 네네네. 이제 또 마케팅도 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내부가 오. 이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제 전기통하는 실을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 안전장갑 시장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2위 하니까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 원래 가격에 이 블루투스가 붙어서 한 3배 정도 더 우리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대중화 될 만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언제쯤에 이거 다 완전히 상용화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상업화는 돼 있습니다. 일단은 살 수는 있으니까요. 네네. 다만 이제 완전히 대중화가 안 된 건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를 외국 제품을 이거하고 똑같은 제품은 없지만 유사한 제품을 외국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쪽에 사고 싶다 그러면 거의 뭐 한 50만 원입니다. 좀 고가고요. 그쵸. 두 번째는 이게 좀 편안하지가 않고, 네네. 이 내부 들어가면 딱딱한 부품들이 붙은 옷들이 아직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네네. 좀 무겁다고 나 옷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대중화는 안 되고 네네. 이미 상업화는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가볍고 땀도 안 차고 가격도 좀 적당한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네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네. 장갑에 네. 너무 감동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다는 게 참 재미인 것 같습니다. 네. 1970년대 한국의 경제를 주도했던 섬유 산업은 침체기 이후 스마트 의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섬유 패션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서 스마트 의류뿐만 아니라 고기능, 고감성, 섬유 소재, 첨단 산업용 섬유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도 등 후발국들이 저임금을 앞세워서 세계 중저가 섬유 의류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서 그들과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세계 섬유 패션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차별화, 고급화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섬유 패션 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스마트 의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유 패션 산업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ICT 기술과의 융합을 전면으로 확산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섬유 패션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업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스마트 의류가 더 변해질 것 같기도 하고 기능들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요즘 그 특허 출원이 많이 늘고 있나요, 혹시? 사실 이 스마트 의류에 대한 관심은 벌써 제가 처음 시작한 게 한 13년이 넘었으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 만들 수 있는 거에 좀 갭이 있었어요. 그때는 센서도 되게 컸고요. 네네. 배터리도 컸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면 성능은 나오지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렇죠. 소비자들이 입을 수가 없었던 네네. 시대였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작은 센서와 이 소형화 그 기기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특허를 내고요.
특허를 관리를 하고 또 개인들도 특허를 내고 네네. 뭔가 이제는 가능성에서 현실성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다 보니까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 거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허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들도 막 시장에 속속들이 진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뭐 앞으로 계속돼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제 정보통신 기술도 굉장히 발전돼 있고 패션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정말 결합시켜서 스마트 의료 이런 산업도 같이 발전했고요. 앞으로 그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이 스마트 의료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손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이게 한 우물을 파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센스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약간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시장은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관심 갖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 이 속성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잘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여기 진출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네. 교육 체계 같은 걸 보면요. 네네. 이게 옛날부터 속담이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이런 게 우리나라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체계는 그대로 옛날 시스템대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공대만 봐도 기계공학과, 뭐 산업공학과, 네. 화학공학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지식을 좀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교육 제도나 좀 분위기가 아직은 조금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야지 좀 미흡하지 넓은 않나. 시선을 가질 수 우리의 있으니까. 성향은 그렇게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안에 자질은 충분한데 그런 좀 시스템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의료가 너무 네. 재미있고 너무 네.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많은 연구와 네. 발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변하는 업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더욱더 패션 시장 무대 위에 스마트 의료가 정말 당당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 그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 옷장에 스마트 의료가 쫙 걸리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올립니다. 단일레터 스마트한 세상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